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묻지마 칼부림 관련 사건입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검찰에 넘긴 범죄 가운데 정유정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18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테러, 무차별적인 공격행위, 강력범죄로 인한 생명침해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침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조금 더 넓게 사회 전체 또는 주변을 같이 보호하는 이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당방위와 사법 입원제 등을 범법인 법승 유하나 변호사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은 이제 경기 북부 지역, 그중에서 남양주 의정부 지역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울 성남 등지에서 여러 칼부림 사건 발생했고요. 또 묻지마 칼부림 예고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지하철 내에서는 사실은 그 연예인들 이 영상 보고 좋아서 소리를 깍한 걸 갖고 놀래갖고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증폭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네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하겠다라는 예고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공포에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을 상대로도 무차별적 공격을 하니까요. 예전 같으면 근처에 이렇게 사람이 다가올 때 그렇게 겁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싹 누구 움직이면 신경이 콱 쓰입니다. 신림동 사건 관련된 이야기들 좀 더 계속 해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신림역 사건의 가해자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그리고 서현역 사건의 가해자는 조현성 인격 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서 네. 정신질환과 강력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거 정신질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이 범행 예고 글이 또 계속 문제가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마치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범행 예고글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지금 현재 대대적인 수사로 총 149건. 149건이요? 네. 올라온 글뿐만이 아니라 네. 검거된 수가 149건이고요. 검거된 사람 숫자가 149명입니까? 네. 그리고 그중 15명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범행 예고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일반적인 시민들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저도 되게 고민한다니까요. 저도 테니스 채 메고 다녀야 되나 고민합니다. 사실.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테니스 치니까 그밖에 없어서 고민하는데 정당방위 되냐 정당행위 되냐 이런 질문 저도 좀 많이 받고요. 또 이런 범행 예고 행위가 되면 살인 예비죄 지금 적용하고 있죠? 검찰에서? 네, 맞습니다. 네. 10년 이하 징역인데 너무 좀 겁 없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자, 그럼 이 조현병, 과거 이제 정신분열증이라 불렸던 이 정신적 질환하고 강력범죄가 굉장히 좀 관련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사실 정신 관련된 분열 문제가 또 조현병 관련된 문제가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연구 결과상으로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 5배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네. 방화는 8배 정도 높을 수 있다. 이런 의미들도 있다고 하고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 상대로 공격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또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대두되는 게 사법 입원제도
빨리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법 입원 제도는 어떤 제도고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법무부는 2023년 8월 4일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사법 입원 제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법원에 의한 강제 입원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병원을 대신하여 법원이 사법 심사 절차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강제 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도입하는 제도이고요. 네. 신속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 내용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강제로 무분별하게 입원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되게 좀 많이 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요건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법 입원 제도가 논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정법원이 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이 좀 접수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나요? 만일 사법 입원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네네.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초기 약 10만 건 정도가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가정법원의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를 담당하게 되는 판사분들이 이런 정신질환자분들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네. 판사분들의 신변보호,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보호, 치료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여러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당방위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했던 게 14건 정도거든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조금인데 자, 정당방위는 이제 어떻게 인정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외는 어떻게 정당방위 보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은 형법 2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의 침해가 부당한 침해여야 하고 부당해야 된다. 네, 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다른 행위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인정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요. 네. 그중에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예. 한 친구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자 다른 친구가 그 칼을 쳐서 예. 떨어뜨렸는데요. 예. 이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칼을 들었던 친구에 네. 대한 상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네. 즉 정당방위가 부정되었다는 것이죠. 예. 또한 최근 제가 근무하는 남양주시에서는 예. 한 여성이 자신이 함께 사는 남성이 예. 칼로 자신을 위협하자 그 칼을 빼앗아 찔렀는데요. 네네. 그 사건에서도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였습니다. 예. 이만큼 정당방위는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예.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어떤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앞으로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체주의적 전통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네. 처벌을 하기보다는 덕에 근거해야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요? 네. 예. 이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 네. 동양 문화권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조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정신이 뿌리 박힌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네. 이러한 법원이 있대요. 예. 어느 누구도 도둑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법원이 있다시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데요. 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사용까지 가능한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네. 더욱 더 넓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정신이 뿌리 깊게 내린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고 다른 서구 국가들의 정당방위 법
이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하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